안녕하세요.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. 이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, 그 땅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뭐 어떤 용도일까 궁금하죠? 이 제일 비싼 땅은 명동역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. 그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에 스퀘어미터당 8,600만 원이나 해요. 평당으로 하면은 뭐 한 3억 가까이 이런 땅입니다. 거기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매장은 자연주의, 뭐 또 친환경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화장품류를 팔고 있거든요. 근데 특별한 거는 그 건물의 그 외관이 눈을 끕니다.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, 저도 이 캘리포니아 알로에 스틱인가 선스틱 그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 자연의 가치를 담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. 이게 그 회사의 아마 캐치플레이즈 같아요. 네. 근데 뭐 실제로 그 뭐 자연주의, 자연사랑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건물 외관이며 내부에 그 뭐 알로에 또 내부에 그 식물로 치장해 놓은 거 하고 바깥에 언뜻 보면은 너무 그 멋지지 않아요? 이 건물의 외부가 외벽 조경, 벽면 식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식물로 옷을 입혀놨어요. 참 보기 좋습니다. 첫째 그냥 건강해 보이고 싱그럽고 그쵸? 네. 특히 그 주변에 전부 뭐예요? 빌딩들, 콘크리트 숲인데 거기서 아예 대비가 돼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벽면 식재를 하려면은 우선 이제 나무 종류를 정하는데 사철 푸르고 그죠? 겨울에도 뭐 얼어 죽지 않아야 되고 여름에 땡볕에도 잘 견디는 요런 나무가 적당하겠죠. 근데 또 나무 이름이 딱 그 기능에 맞는 나무네요. 이게 사철나무입니다. 사철나무. 예. 사철나무도 여러 가지 이제 사철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금사철나무인가 그거를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얼룩사철 무슨 사철 뭐 사철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가 사철 푸르르기 때문에 그리고 잎도 이렇게 넓적해서 이게 관엽 식물입니다. 이 사철나무 한 5만 그루 너무 이렇게 작고 묘목급에 들어가니까 뭐 구루라기보다도 글쎄요 뭐 포기라고 해야 되나 5만 포기를 나눠서 이제 몇 개씩 포트에다 심게 되죠. 그리고 그 포트를 벽면에 이제 포트 거리를 다 만들어서 포트를 꽂을 수 있게 그래서 그 포트를 전부 벽에다가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빡빡하게. 당연히 그 자동으로 그 급수 그런 설비도 돼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나무에 뭐 물 주는 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또 하게 됩니다.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뭐 저건 자연주의가 아니다. 자연주의. 식물을 저렇게 말하자면 학대할 수가 있냐. 그쪽은 포트 그거 뿌리도 더 이상 확장 못하는 그런 작은 포트에다 심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또 뭐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해마다 한 번씩 저 북미주, 미국, 캐나다,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 시즌이 되면은 나무 밑동을 톱으로 댕강댕강 다 잘라요. 엄청 많이 잘려 나갑니다. 이게 언제냐면 크리스마스를 쯤 해가지고 그때 나무를 댕강댕강 잘라가요. 네. 뭐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잘려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십만 그루 될 것 같아요. 저 캐나다 밴쿠버 그 교외에 서리, 랭리 그쪽으로 가면은 이런 소나무 종류 파인트리, 전나무 이 나무밭이 있습니다. 엄청나게 커요. 근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가서 직접 톱으로 잘라오면은 더 쌉니다. 나무가 뭐한 8피트 그 사이의 나무들 무지하게 심어놨어요. 그걸 다 댕강댕강 잘라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거실에 놓던지 뭐 마당에 갖다 받쳐서 이렇게 세워놓고 시즌 끝나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. 네. 그래서 진정한 자연 보호, 자연 사랑 이거 뭔지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참 나무가 원체 그쪽에 뭐 흔하고 뭐 숲도 엄청 그 밴쿠버 쪽에는 그 바로 그 뒷산 숲으로 들어가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. 나무가 꽉 차서 어쩌다 보면 막 곰하고도 마주치고 사슴이 막 내려와서 정원에 있는 꽃나무 막 다 뜯어먹고 그래요.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뜯어먹는데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.
아무튼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간다. 관리가 벽면 조경이 관리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힘들어요. 근데 어차피 내 집, 내 마당, 내 정원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평면으로 된 정원이 아니라 수직면이니까 좀 힘듭니다. 그래도 2층 정도 되면은 한 8m, 9m 사다리 하나 이제 준비해 놓고 뭐 조금씩 관리를 해주고 가위질도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시원치 않은 그 포트 꺼내가지고 걔네들 좀 보살펴주고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바꿔서 껴주고 그래가지고 벽면 관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벽면 조경은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? 첫째, 이제 보기가 좋죠. 네. 이 삭막한 벽이 아니라 나무로 탁 덮여 있으니까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얼마나 이게 참 집이 뭐예요? 저는 아주 싱그럽고 따뜻해 보여요. 집이 무슨 옷을 입은 것처럼. 그래서 보기가 좋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상으로 여름에 요 포트하고 이제 나무 잎사귀로 인해서 그늘이 지죠. 그래서 여름에 그런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고 또 포트하고 이 나무 잎에서 이제 증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열기를 조금 뺏어가서 그 건물이 너무 뜨거워지질 않겠다. 이런 장점이 있고 겨울은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. 이 포트하고 요 나무들이 그 보온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요. 단열 효과.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열 손실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. 이런 정도가 장점으로 봐요. 하지만 단점이 또 있겠죠. 이렇게 식물로 다 뒤덮어 놓으면은 그 벌레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그 벌레가 잘못하면 창 틈, 그런 틈으로 기어 들어오면 특히 여자분들 너무 싫어하잖아요. 벌레. 뭐 나 저도 싫어해요. 벌레 징그럽죠. 식용벌레.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고. 어쨌든,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요즘에 이 창호, 문, 창, 이게 굉장히 밀폐성이 좋게 나옵니다. 그래서 벌레들이 뭐 이렇게 침입한다. 그런 건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중간 계절, 봄, 가을이 때는 창을 또 열어놔야 되잖아요. 시원하게. 그러면은 방충망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방충망은 되도록 촘촘한 거. 촘촘한 방충망은 재질이 그 스테인레스제로 된 방충망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첫째 강하고 그리고 그 망이 촘촘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. 근데 알루미늄 재질이라든지 알루미늄도 좀 부식이 되고 또 망이 스테인레스보다 좀 커요. 그래서 날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나일론 재질 망 같은 거 이런 거 내구성도 떨어지고 수명이 좀 짧고 약해요. 그래서 이제 스테인레스 망으로 하면 되고 뭐 이런 정도. 그 다음에 또 이 벽면을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쪽제비나 다람쥐 이런 애들이 또 거기서 막 놀이터 삼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그걸 즐기고 자연이 살아있네, 이쁘네, 귀엽네 할 수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은 그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또 번거롭다. 단점으로 들어가죠. 네, 관리하기가 힘들다. 그래서 뭐예요? 생각해보고 장점이 난 더 마음에 든다. 단점은 뭐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면 되고 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싫어. 단점이 더 나를 짓누른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벽면 조경 또 더 일반적인 거는 옥상 정원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. 집 구조가 이 슬래브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은 옥상 조경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뭐 옥상 조경 뭐 만드는 시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해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고 옥상 정원도 요 같은 어떤 효과가 있고 좋아요. 그래서 요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흙이 깔려 있는 그 토심, 흙의 두께 그거하고 조금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LAI라 그럽니다. 리프 에리어 인덱스라고 그 잎사귀 면적 지수. 그리고 이미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수종, 어떤 잎사귀, 어떤 크기에는 이런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흙 두께, 토심하고 잎사귀 지수, LAI하고 이렇게 비례관계식을 세워서 그 단열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계산해 놓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뭐 너무 디테일하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흙이 두툼하게 옥상에 깔리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있고 또 겨울에 보온 효과도 있고 그래서 관엽식물 마찬가지로 그 잎사귀가 직사광선도 막아주고 또 증발작용으로 건물을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벽면 조경 또 옥상 조경이 여름철에는 냉방 부하를 줄이고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냉방 부하, 난방 부하 이런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그 부하라는 거는 난방 부하 하면은
난방을 해야 될 부담, 난방을 해야 되는 능력, 이런 표현입니다. 난방 부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 게 난방 부하가 필요한 때가 언제? 겨울이죠. 겨울에 해당돼요. 그래서 실내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러니까 실내 더운 공기가 나가면서 바깥에 찬 공기, 틈새 바람으로 들어오고, 또 지붕, 외벽, 바닥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바깥에 찬 그런 기운이 전도돼서 들어오든지 복사열로 들어오든지 그런 찬 냉기류가 이제 또 유입되고,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실내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. 전도, 복사 그렇게. 그다음에 창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 복사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내려간 온도만큼 난방을 해줘야 돼요. 그게 난방 부하입니다. 그래서 옥상 정원이나 벽면 식재를 했을 때 겨울철에는 난방 부하도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반대로 뭐 냉방 부하 같은 거 여름철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냉방을 해야 될 부담, 그렇죠. 냉방 부하가 크다라는 거는 냉방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럼 여름철에 냉방 부하 그 종류, 냉방 부하 요소가 뭐가 있어요?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뜨거운 햇살, 그 다음에 뭐 우리 인체에서 열이 발생되니까 인체 열,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냉방해야 될 부담, 냉방부가 커지죠. 그 다음에 취사라든지 뭐,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그 전자제품들, 뭐 냉장고, 뭐 김치냉장고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열이 있잖아요. 그 뒤에서 열이 나오죠. 그런 거. 뭐 이런 것들이 조명에서도 또 열이 나오고, 요즘은 뭐 LED로 많이 바뀌어서 LED는 열이 뭐 거의 안 난다고 봅니다. 이런 것들이 냉방 부하가 돼요. 그리고 또 옥상에 그냥 관엽 식물을 심지 말고,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 텃밭으로 만들어도 돼요. 그래서 텃밭에 뭐 고추, 오이, 토마토, 딸기, 수박, 참외 이런 거 다 심어도 됩니다. 그러면 뭐 일거양득이죠. 일거양득. 거기다 이제 양봉 벌통까지 갖다 놓으면 일거삼득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. 근데 제가 또 수박 같은 거 심어 보니까 텃밭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농사도 전문가가 지어야 됩니다. 아니면 농사 지려면 좀 배워야 돼요.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그냥 참외만 해. 참외만 하고 참외도 맛도 없고 잘 안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수박 먹고 참외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. 이제 벽면 조경, 옥상 조경을 하다 보니까 테라스 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요. 테라스 하우스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지를 이용해서, 그쵸, 이제 남쪽 내리막 경사면 더 좋아요. 예. 이 북사면 경사는 거기다 짓지면 안 돼요. 겨울 내내 그늘이시니까 안 됩니다.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면에다가 집을 쭈르륵 지어요. 일종의 이것도 공동주택인데, 내 집 마당이, 내 집 앞마당, 내 집 정원이 아랫집 옥상입니다. 그리고 내 집 옥상은 윗집 정원이 돼요.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땅 활용도가 좋죠. 활용도도 좋고, 그렇지만 이제 조금 프라이버시가 깨질 수가 있는데, 일단 테라스에 뭐 흙이 깔려 있으니까 주로 잔디도 심을 수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보행으로 인한 소음은 적지만은 너무 테라스에서 나오면 떠들고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가 깨집니다.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난간도 너무 테라스 끝에다 난간을 하지 말고 한 1m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서 테라스 난간을 해줘요.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프라이버시도 좀 지킬 수가 있고, 그 차라리 난간 너무 끝에다 해놓으면 거기 뭐 난간 끝에 가서 이렇게 밑에 집 내려다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 신경 쓰이니까 테라스 면적이 좀 적어지더라도 난간은 조금 그렇게 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디자인, 그죠? 인기 있는 구조죠. 얼마나 좋아요. 윗집 옥상을 내 윗집 옥상이 어떻게 되나요? 내 마당이 아랫집 옥상이죠. 네, 그리고 우리 집 옥상은 윗집 마당이 되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사용 공간이 물려 있어요. 내 집 옥상을 남이 쓰고 또 우리 집 마당을 또 남의 집 옥상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좋은 효용성은 있는데, 이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시비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그게 테라스 하우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분양할 때 시공사라든지 분양사에서 명확히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에 대한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특히 맨 첫 번째, 맨 밑에 집 하고 맨 끝에 위에 집은 그죠, 중간 집들하고 조건이 좀 다르죠. 그래서 맨 밑에 집에 그 땅 면적, 토지 면적 소유권이라든지 또 맨 위에 집에 그 자기 집 지붕 구조, 옥상 구조 같은 것들은
조금 또 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분양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 테라스 하우스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는 이번 이야기는 건축물의 그 조경에서 그냥 마당에만 하는 일반적인 조경이 아니라 벽면 조경과 그 다음에 옥상 정원. 옥상 정원 옛날에 유명한 그 바빌론의 행인 가든이라고 공중 정원이라는 것도 있어요. 공중 정원이 뭐 별게 아니라 붕 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테라스 하우스 이 개념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드리고 또 이 뭡니까 담재기 넝쿨 이용한 벽면 단열과 장식 그 얘기도 다음 기회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